한 주간의 부동산 시황을 알아보는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간. 자, 오늘 이 시간은요, 11월 8일자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과 수도권 현황인데요.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정부의 규제, 그리고 심리적인 위축,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최근에 신문기사로 많이 보고 계신 내용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주 11월 8일자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 0.19. 지난주 0.22보다도 소폭 하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 가격 상승률 역시 0.17로 지난주보다 역시 마찬가지로 소폭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서울의 매매가 전세 가격 상승률 소폭 하락한 부분을 보이고 있고, 지난주에 비해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조금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런 반면 반대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 주 0.27, 그 다음에 전세가 상승률 0.19, 매매가는 소폭 하락하고 전세가는 소폭 다시 상승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도와 서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지난주와 비교해서 그렇게 큰 흐름의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지지난주에 그 상승세가 주춤했던 흐름이 여전히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은 서울은 소폭 하락, 그 다음에 경기도는 소폭 상승. 지난주는 서울이 상승하고 경기도가 좀 하락폭이 좀 컸었죠. 그거에 비하면은 하방이 조금 단단하게 받쳐주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상당히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인천의 매매가 상승률 0.27, 지난주 0.54에 비해서도 상당히 큰 하락세를 보인 듯한 느낌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 3개월간의 모습에 인천의 상승률과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뭐 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느낌이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처럼 보이고 있고요. 전세 가격 상승률 역시 0.15로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부분을 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정부의 규제라든지 뭐 이런 심리적인 위축 부분이 분명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추세는 분명히 위축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사실인데,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위축세가 아주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동안 상승세가 굉장히 컸던 인천 지역이 매매가 상승률이 조금 더 크게 주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세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신문기사에서 하락세 또는 좋지 않은 듯한 모습을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그 부분을 가지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매수를 하려는 심리와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심리, 이 심리는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서 변동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1월 달 초순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보게 되면 이 시기가 항상 시장에 있어서 비수기라고 하는 부분이 같이 겹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막연하게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 매수자, 매도자, 주간 동향, 매수 우위 지수를 나타내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그래프로,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11월 초의 모습인데요. 2014년 11월 초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이후에 매수 지수가 하락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201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2016년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2017년 상승장이 조금 더 뚜렷해지면서 서울이 상승할 때는 서울은 상승세를 보이지만 수도권 전반적인 모습들은 하락세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2018년 11월 역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습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1월 이후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비수기에 따른 계절적 요인에 따른 하락세가 나타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던 2019년 11월 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때는 반대로 심리가 강해지면서 서울과 수도권 전체의 모습들이 다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때부터 조금 변화의 포인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2019년 11월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2019년 12.16 대책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이렇게 심리가 줄어드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런 모습이 한동안 또 이어지다가 매수 우위 지수가 다시 한번 강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됐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20년 11월에도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 작년이죠. 작년 710 대책이 나왔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즉, 그 전까지 상승하다가 710 대책이 나오면서 급전직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상승세를 보이다가 주춤하다가 또다시 상승세를 보이는 시점이 바로 얼마 전까지의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정부의 대출 규제와 같은 전세 대출 규제, 일반 대출 규제 또는 뭐 공시지가 1억 미만에 대해서도 좀 엄포가 나왔었죠. 이런 부분과 같이 맞물리면서 사람들이 위축되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것 같다. 그리고 여기에 비수기라고 하는 11월 달이라고 하는 지역계 계절적 요인까지 지금 겹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현재의 모습은 계절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규제라고 하는 정부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심리적인 위축이 같이 맞물리면서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맞물린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떨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에 또 추가를 한다면 앞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상승세 이후 주춤하다가 매수 지수가 자수 올라가고 또 주춤하다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이 지금 몇 년에 걸쳐서 2014년도부터 보여드리고 있지만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내년 상반기쯤에 접어들었을 때 다시 이제 계절적 비수기가 지나고 나면은 또는 한편으로는 정부 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또 사람들 심리는 어떻게 나타날지를 한 번쯤 더 생각해 보는 게 맞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큰 위축 또는 심리적인 부담을 가질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른 때와는 좀 다르게 매수 우위 지수를 주간 단위로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꼭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그러면은 서울 지역, 그 다음에 수도권 지역까지 한 번 더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노도강의 상승률은 전반적으로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 중에서도 노원구의 상승세가 가장 좋은 편이긴 하지만 한 달간의 모습으로서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 상승률은 0.89, 그동안의 모습보다는 좀 주춤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마용성광 지역의 모습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용산구의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오히려 노도강 전체의 상승률보다는 마용성광의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노도강은 오히려 주춤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갭매우기가 나면서 상대적인 저평가의 느낌이 드는 마용성광 지역은 상대적으로 좀 더 높게 오르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의 추세는 하락세였기 때문에 특별하게 세부적으로 비교하기보다는 이번 주는 조금 큰 그림으로 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기타 강북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종로구, 중구, 지난주와 동일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동안 오름세가 주춤했던 지역들이 최근 한 달간의 모습이 강하죠. 즉 전반적인 위축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낮은 곳들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현재 상승세가 낮은 지역 중에 하나인 서대문구 지역은 지금 종로구와 함께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0.6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자, 다음 주에 서대문구의 이 상승세가 이쪽으로 전이가 될지 매매가로 전이가 될지 이 부분을 조금 한 번쯤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강남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주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요. 강서구 지역이 이번 주에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매매가, 전세가 모두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이 강남 서구로 제가 분류는 했지만 양천구와 영등포 같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 그다음에 움직임이 좋았던 지역들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조금 더 외곽 지역이라고 말하는 강서구와 구로구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좀 좋은 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반면 강남권의 경우는 지난주 같은 경우는 서초구와 강남구의 모습이 동시 공동 1등의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는 서초구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초구와 강남구의 모습이 상승세가 없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라고 하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자금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런 모습을 합해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서울의 전반적인 모습은 상승세는 주춤하다. 그런데 오히려 양극화가 나타나는 모습이 보인다. 외곽 지역에 아직 덜 오른 지역이 오른다거나 또는 중심부 지역이 강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여기에 그동안 한동안 움직임이 조금 주춤한다고 알려졌던 강동구도 조금씩 다시 강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경기도로 한번 넘어와야 되겠죠? 자, 경기도로 넘어오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경기도의 상승률도 주춤했지만 아주 큰 폭의 상승세가 주춤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역의 경기 서북부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이번 주에도 역시 경기도 서북부 지역 통틀어서 보게 되면 북부 지역의 강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양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이번 주 0.6일로 양주의 상승세가 꽤 높지요. 여기에 의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움직임이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서북부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중에서 움직임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타나지 않았던 외곽 지역이었던 파주 지역이 이번 주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0.67 그리고 전세가 상승률은 0.80입니다. 즉 바꿔 말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신문 기사에서 보고 있는 주춤하다 상승세가 꺾였다 이런 내용들은 한꺼번에 통계를 모아서 봤을 때 상승세가 주춤한 것이지 지역적인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서북부 지역에서는 이번 주 파주의 움직임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경기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의 동부 지역, 동남부 지역의 선호도가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구리, 남양주, 하남의 움직임이 강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천, 외곽 지역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양주의 한 달간 상승률 2.85보다 이천의 상승 3.26 훨씬 더 외곽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시게 되면은 구리, 남양주, 하남 얘기를 했는데 이 지역은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소폭이나마 구리, 남양주, 하남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경기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서울 외곽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서울 외곽 지역의 움직임이 아까 편차를 두고 있지만 역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 지역도 역시 서울 외곽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락세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경기 남서부 지역입니다. 경기 남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동안 초강세였던 시흥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느 곳이든지 강세를 보였던 지역은 항상 그 이후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항상 그 주변 지역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안산 지역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상록구의 움직임이 가장 강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바로 옆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단원구의 움직임이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산 단원구의 매매가 전세가 매우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서 상록구가 따라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는 김포가 지난주에 움직임이 좀 주춤했네요 라고 말씀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번 주는 김포가 0.59의 상승률, 전세가도 역시 0.37의 상승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강했다가 지금 주춤하고 있는 시흥 역시 매매가 상승률은 떨어지는 듯하지만 전세가가 지금 받쳐주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글쎄요, 이걸 가지고 하락세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듭니다. 자, 경기 남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한 달간의 상승률 약 1포인트 정도 되는데 의왕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의왕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상승세 1위 그리고 이번 주 0.72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좀 특출난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천의 움직임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매우 선호하는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제가 언급을 할 때 과천은 거의 빼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과천의 움직임도 다시 상승세로 접어든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경기도 동남부 지역이죠. 지난주에 영통구의 움직임이 강했고요. 그 이전에는 경기도 화성의 움직임이 강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 보게 되면은 팔달구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수원 지역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다. 또는 사람들이 수원 지역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면서 그 지역에서 매수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소험 지역의 움직임이 지난 몇 개월 동안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조금 전세 가격은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역시 마침 용인 같은 경우에서도 그동안 또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대가 떨어지는 처인구 지역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던 성남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전세 가격이 움직였었는데요. 전세 가격이 움직인 이후 이번 주에는 전세 가격이 조금 주춤한 대신 반면에 매매 가격이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소폭 상승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기 최남부 지역인데요. 경기 최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오산이 1등이었는데 오히려 평택이 이번 주에는 조금 넘어섰죠. 자, 그렇지만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 안성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의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평택, 오산, 안성 모두 다 합해서 지금 여기 이제 2포인트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거의 4, 5, 6 이상의 모습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다가 몇 개월 동안의 상승세가 굉장히 강했던 모습 때문에 오히려 이쪽 지역은 조금 주춤한 모습으로 좀 나타나고 있죠. 상승세가 꺾인 게 아니라 올라버린 가격 때문에 아무래도 상승세가 좀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 전반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상승세가 강한 지역은 조금씩 주춤해지고 그 옆 지역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역시 경기도 지역도 어떤 지역은 강하고 어떤 지역은 조금 주춤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세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현재 보이는 양극화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천 지역입니다. 자,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중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고요. 이번 주 역시 중구의 상승률 0.87, 전세 가격 상승률 0.90.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계양구가 조금 더 상승률이 높았는데요. 이번 주는 계양구의 상승세는 계속 유지가 되지만 지난주보다는 조금. 자, 그런데 남동구 지역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모습. 역시 이 지역에서도 순환매 장세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연수구는 지금 현재 주춤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 상승세가 거의 전 지역에서 강했던 인천 지역 같은 경우도 정부 규제라든지 심리적인 위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통의 선호 지역을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싸다 싶은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사실상 하락장이라고 하면은 거의 모든 지역이 떨어지는 게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서울, 경기, 인천 거의 모든 지역이 양극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가격이 싼 지역을 향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전반적인 하락세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전체 통계상에서 그럴지 몰라도 지역별 통계상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11월 8일자 어느 정도 서울과 수도권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인 추세는 확실히 주춤한 건 맞다. 그러나 상승세는 소폭이나마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그 양극화 현상도 주로 가격의 편차에 따라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번 11월 8일에 서울과 수도권 현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수도권 현황을 살펴봤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과 서울 수도권 현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